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 실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1년 C형 예제 문제를 앞부분 풀이했었죠. 오늘은 뒷부분 표와 차트까지 해서 이 C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부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지금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표를 만들 때 이 크기를 지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보면 너비 임의값으로 두고 78에서 80, 높이도 임의값으로 두고 33에서 33mm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를 만들고 데이터까지 입력을 해줬고요.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수정하기 위해 표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가서 여백 캡션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바깥 여백을 2mm로 수정해 줍니다. 설정. 그 다음 전체 행에 셀 높이를 같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블럭 설정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셀 높이를 같게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테두리를 수정하기 위해 이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두리나 배경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서 각 셀마다 적용까지 들어갑니다. 테두리를 수정해주기 위해 첫 번째, 표 안쪽은 실선입니다. 표 안쪽 실선 0.12mm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실선의 굵기는 0.3mm입니다. 위치를 위쪽과 아래쪽 선택해 주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은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을 선 없음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방금 선택되어 있는 걸 해제시켜 주고 종류를 선 없음 체크해 주고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해주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테두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제목행의 아래쪽과 합계행의 위쪽은 이중실선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한 번에 하기 위해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으로 가서 이번에는 테두리의 종류가 이중실선입니다. 굵기는 0.5mm, 위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위, 아래 선택해주고 설정 눌러줍니다. 그럼 테두리 완성했고요. 제목행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행 블럭 설정,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배경을 바꿔주기 위해 배경 색으로 들어가서 배경 색깔은 초록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 지정해주고요. 글자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는 휴먼 고딕인데 이 글씨체를 바꿀 때 모든 글꼴에서 꼭 바꿔줘야 됩니다. 휴먼 고딕. 글자의 속성은 진하게, 글자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합계행도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합계행 블럭 설정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색, 이번의 색깔은 하양색 15% 어둡게입니다. 그래서 하양의 15% 어둡게 설정. 글자 모양은 진하게를 선택해줍니다. 마지막 표의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두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표 바깥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빼놓고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꼭 까먹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12번 블록 계산식으로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설정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이 합계들이 계산이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지금 잘 익혀놓도록 할게요. 표에 캡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을 클릭해주고 캡션의 위치, 이번에는 표 위입니다. 위,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워주고요. 캡션 데이터를 입력해줄게요. 단위, 개, 퍼센트. 그리고 표 위에 삽입한 후에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 정렬. 여기까지 해주고 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우선 제목행과 이 합계 셀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내용의 길이가 같은 문자죠. 그럼 가운데 정렬. 이 부분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이때에는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표를 바탕으로 차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있는 표와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중국, 독일, 미국, 한국의 데이터가 쓰여져 있고요. 2019년과 증감 데이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주고 차트를 만들어 줄 건데 이번에도 차트가 2개입니다. 우선 세로 막대 차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차트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 주고요. 차트 데이터 편집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필요 없는 데이터는 2017년과 2018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지우기 2018년도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지우기를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차트 데이터 편집 창은 지워줄게요. 차트의 크기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차트의 너비는 80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트의 높이는 65mm, 그리고 크기 고정을 눌러줍니다.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에서 자리 차지, 가로, 단의 가운데 0mm, 세로, 문단의 위 0mm입니다. 여백 캡션으로 가서 위쪽 5mm, 아래쪽 7mm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설정. 그 다음 이 차트의 제목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때는 차트 구성 추가, 차트 제목, 위치는 위쪽이겠죠? 만약 가운데 겹치기를 하면 이 중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트의 제목은 위쪽으로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제목 편집으로 가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시사항을 보면 제목을 어떻게 바꿔라 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설정을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갑축, 항목축, 보조갑축, 범례의 글꼴은 보통 모양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상태로 글자 모양 편집, 글자는 보통 모양이니까 속성이 아무런 것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죠? 크기 9포인트로 줄여주고요. 여기도 9포인트, 범례도 9포인트. 역시나 범례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선 이 부분도 다르고 이 보조축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증감 부분을 이중축 꺾은 선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차트 요소에서 계열 증감을 선택해주고
차트 종류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바꿔주고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증감은 차트 종류의 차트 요소에서 계열 증감 선택해주고 보조축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조축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00, 1500 이렇게 데이터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여기도 최대값 150에 최소값 마이너스 10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차트랑 문제지에 나와 있는 차트가 똑같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트를 완성했는데 끝나는 글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 줄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오려두기 한 다음에 다시 이 상태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글자가 딱 맞게 되었죠. 그 다음 15번 쪽번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쪽번호는 이 부분에 있죠.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로 가서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줍니다.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숫자 옆에 짝대기가 있죠. 그래서 줄표 넣기를 체크한 상태로 시작 번호는 4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기. 그 다음 16번 머릿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이 윗부분에 있는 거죠.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종류는 머릿말이고요. 데이터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해 줬으면 이 머릿말의 글자체는 맑은 고딕입니다. 글씨의 포인트는 10포인트 진하게, 글자의 색깔은 초록 색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 눌러주고 닫기 눌러주면 머릿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꼬릿말 입력하겠습니다. 꼬릿말은 이 부분이죠.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이번엔 꼬릿말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다 입력했으면 글씨체를 바꿔줄 텐데 함초름 도둠이니까 그대로 두고 진하게 글씨 색깔은 검은 군청입니다. 지금 여기 검은 군청이 없기 때문에 테마 색상표에서 오피스로 바꿔주고 검은 군청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닫기 누르면 이제 꼬릿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C형까지 다 완성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A형보다는 C형이 조금 더 어렵죠. 이 다단 나누는 부분 때문인데 열심히 연습해보면 C형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연습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표 수업을 했는데 표를 만들 때 입력에서 표 만들기에서 이 크기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수정하는 방법은 블럭 설정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여백을 넣어줬었죠. 전체 행의 셀 높이를 같게 하는 방법은 블럭 설정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셀 높이를 같게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표를 만들고 셀을 잘못 만든 걸 확인했다면 그냥 블럭 설정해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셀 나누기를 하거나 셀 합치기를 하면 셀의 개수도 쉽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표의 테두리를 설정하는 방법은 블럭 설정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으로 가서 테두리도 수정해줬었고 배경도 수정해줬습니다. 표의 정렬을 꼭 바꿔줘야 되는 걸 까먹지 않도록 하고
이 블록 계산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블록 설정에서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에서 선택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캡션을 넣는 방법은 표를 선택하고 캡션에서 위치를 지정해서 넣어주면 됐습니다. 표 안에 데이터 지정 방식은 이제 잊으면 안 되겠죠? 제목행과 합계셀은 가운데 정렬,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가운데 정렬,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일 경우에는 왼쪽 정렬, 문자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이었습니다. 그 다음 차트에 대해서 봤었죠? 차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지 였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워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지금 B형과 C형에서는 이 차트의 종류를 2개 넣는 차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 요소를 클릭해 준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보조축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제목을 넣는 방법은 차트 구성 추가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차트 제목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 범례의 위치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만약 축 속성이 다르다면 축을 클릭해 준 상태로 최대값과 주 단위, 최소값을 수정해주면 이제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쪽번호를 넣는 방법은 쪽에서 지정을 해줬었죠?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위치 잘 설정해주고 번호 모양도 설정해주면 됩니다. 머릿말과 꼬릿말도 쪽에서 지정을 해줬었죠? 머릿말, 꼬릿말에서 지정해주고 글씨체, 글씨 색깔, 글씨 크기와 정렬 방식을 지정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오늘까지 해서 이제 A형과 B형, C형을 다 살펴봤습니다. 꼭 연습을 하루에 적어도 하나씩은 연습을 해보길 바라고 A형이 가장 쉬우니까 A형을 한번 연습했다면 B형과 C형은 2번씩 연습을 해서 잘 익혀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